내일 강력한 돌풍과 천둥번개 동반한 스코어라인 통과. 안녕하세요. 날씨아지 방기성TV입니다. 내일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되는데요. 밤에 수도권 지역으로는 강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스코어라인이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강원 동해안 쪽, 제주 쪽으로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을 받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매우 특이한 기압 배치입니다. 비는 많이 내리지는 않지만 순간적으로 강력한 돌풍, 천둥번개를 동반하면서 아주 빨리 통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각 모델의 예측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유럽의 ECMWF는 내일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되면서 18시경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고요. 20시경부터 전남 서해안 쪽부터 날씨가 회복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은 자정 전후에 일단 비는 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만들어진 세컨더리 프론트 영향으로 10일 오전 10시경부터 수도권, 충청, 전북 쪽으로는 비가 내리는 것으로 모의를 하고 있고요. 10일 밤 늦게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는 것으로 모의를 하고 있네요. 미국의 GFS는 유럽의 ECMWF보다는 비가 시작하는 시간이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늦는 것으로 보고 주로 충청 이북 지방으로 비가 내리다가 밤늦게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시작되고요. 마찬가지로 10일에는 세컨더리 프론트와 지형적인 영향으로 수도권, 충청, 전북 지방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11일에는 전국 모든 지역이 맑은 날씨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부터 다음 주 날씨를 한번 종합해보죠. 9일 오후부터 수도권에 비가 시작되고요.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 밤늦게는 비가 그칩니다. 10일에는 수도권, 충청, 전북 지역은 2차 전선과 지형적 영향으로 흐리고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나머지 지역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11일부터 주말인 15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제가 이번 저기압이 매우 독특하다고 말씀드린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국 CMO 모델이죠. 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 이제 9일 아침 9시인데요. 이때 보면은 사실 저기압은 이쪽 산둥반도에 있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지면 사실 남쪽에도 이 저기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저기압이 현재 우리나라 쪽으로 일단 먼저 들어오는 형태고요. 뒤쪽에 있는 저기압이 이제 그걸 따라 들어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 5.5km 그 상공의 일기들을 보면은 바로 그 만주 쪽에 위치한 그 저기압이 굉장히 강력하게 아주 전리된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850헥토파스칼이죠. 1.5km 상공도 보면은 실제로 그 만주 쪽 산둥반도 북쪽으로 이 바람 시야가 강한 그런 게 있고, 그 남쪽으로도 이게 이제 두 개로 이 바람이 강한 이런 곳이 저기압 시어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중충호는 벌써 아침 9시면은 거의 남쪽으로는 깊이 들어가고 있고 서해상까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일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모델로 본다면 바로 아침에서부터 일단 흐려지는 그런 형태고요. 9일 밤으로 가면은 아침에 이쪽 서해상으로 있었던 저기압이 완전히 총알처럼 동해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던 저기압은 이동 속도가 느리죠. 여기까지밖에 안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저기압이 끌고 나가게 되면은, 즉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이 남쪽에 있는 저기압이 빨리 이동을 하면 북쪽 저기압이 후자로 효과죠.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약간 휘어져 내려옵니다. 자, 상층에 보면 5.5km 상층에서 여전히 이 저기압과 관련된 이 강한 와도대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아까 보면은 이쪽에 우리나라 서해상에 있었던 그 시어대가 현재를 보면 거의 일본 통해서 멀리까지 빠져나가고 있죠. 바로 이 저기압이 이동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산둥반도 북쪽 위치한 저기압의 시원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은 다 현재 중층으로 구름이 가득 차 있고, 북쪽으로부터는 아주 차가운 한기, 거의 뭐 영하 29도 500헥토파스칼의 그런 한기가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일입니다. 10일 보시면은
일단 이 저기압은 빠져나가고 여기서부터 이 저기압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발달하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폐색 저기압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선이 만들어지죠. 그죠? 전선이 만들어지고 온난 전선이 이렇게 나가고 여기가 이제 폐색된 부분이고 그 뒤쪽으로 이 부분이 이제 2차 세컨더리 프런트라고 저희들이 얘기했는데 다시 부저기압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5.5km 상공을 보시면은 중심이 아직까지 남아있죠. 이쪽으로 강한 한기와 그다음에 1.5km 상공을 보면 이미 이제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강하게 폐색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서해상으로 0도짜리 아주 강한 한기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층에 보면 아주 차가운 한기가 내려오면서 다시 구름대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10일 그 밤에 보면은 산발적으로 빗방울들이 떨어집니다. 이제 대개 이게 수도권, 충청, 전북 정도로 2차, 이제 이렇게 2차 전선이라고 얘기했는데 2차 전선과 지형적인 영향이죠. 서해상에서 해기차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이쪽 지역은 낮에 주로 흐리는 가운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날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층에서도 이제 저기압은 통과하고 있죠. 자, 850헥토파스칼 1.5km 상을 보면 이미 거의 일본 쪽까지 빠져나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선대는. 11일 되면 우리나라는 서쪽에서 확장하는 대륙성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아주 맑은 날씨로 흐역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세 번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국의 GFS 모델은 9일 14시입니다. 보면 이때 이 서울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자, 지상으로부터 상층까지 굉장히 서 있는 때는 이렇게 남북으로 스콜 라인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이런 전선대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 전선대에 영향을 주는 시간은 짧지만 통과할 때 많은 아주 그 강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을 하는데요. 자, 이런 형태가 유럽의 ECMWF 14일 모델 예측을 보더라도 그 앞에 있는 저기압으로 이미 비는 우리나라 쪽으로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는 프론트 이거는 그 후면에 뒤따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수도권에 영향을 주는 시간은 대개 한 19시서부터 한 22, 30시 정도까지가 이 프론트가 통과를 하는데 자, 이제 거의 강한 부분은 말단이 수도권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죠. 그 밑에까지 있지만 대개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걸 다시 제가 일기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면은 500헥토파스칼 5.5km 상공을 보면 자, 저희들이 이제 상층 트러프 기압곡이라고 부르죠. 기압곡이 이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위도 한 110도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 850헥토파스칼 그러니까 지상 1.5km 상공 1위를 보더라도 이때 이 전선대가 거의 이 정도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위도로 110도 정도 약간 서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상에서도 보면 지상의 한냉전선이 거의 이 정도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시 지상에서도 110도 약간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상이나 1.5km 상공이나 혹은 5.5km 상공이나 거의 기압곡, 저기압 기압곡이 거의 비슷하거나 혹은 상층이 약간 앞서거나 이런 상당히 특이한 형태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상기압, 저기압이 있을 때는 상층은 그 후면에 곡들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저기압인데 이번 것 같은 경우는 거의 동시에 이동해 오는 그런 패턴이죠. 자, 이게 이제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예를 들었던 건데, 자, 이제 2006년 4월 19일에 이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지상 저기압이 이곳에 이렇게 프론트가 있었고 850헥토파스칼이 오히려 그보다도 프론트가 좀 더 약간 앞서 있었고요. 다음에 이 500헥토파스칼도 거의 비슷한 쪽에 위치해 있었죠. 이렇게 지상 기압골보다 상층 기압골의 위치가 거의 같거나 오히려 동쪽의 위치에서 더 빨리 이동하는 이런 걸 저희들이 이제 활광형 한냉전선이라고 불러요. 이럴 경우는 남북으로 직선 모양의 스콜 라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보통 저기압이 들어오면 동서로 아주 길게 광범위하게 구름대가 들어오는데 이때는 짧게 남북으로 발생해서 들어오는 스콜 라인이 들어오는데 바로 이 스콜 라인이 들어올 경우 굉장히 이 스콜 라인의 경계를 따라서 악기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때 위성사진을 보시죠. 바로 남북으로 이렇게, 그죠? 이 스콜 라인이 만들어졌고요. 이때 레이더 에코를 보면은, 자, 거의 이 남북으로 이 에코대가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들은 스콜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스콜선은 아주 굉장히 강력한 돌풍, 그리고 천둥, 번개, 이런 걸 동반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 기상처럼 연지 시야가 강하다. 바람, 풍향 변화가 극심하고요. 하층으로는 굉장히 따뜻한 온습한 공기가 들어오는데 북서쪽으로는 아주 매우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것이죠. 불안정한 대기 조건에서 띠 모양으로 조직화된 정란운들, 이게 이제 거대 정란운들이 계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셀들입니다. 정란운들의 셀들이 전진하는 겁니다. 같이 쫙 일렬로 전진해 나가면서 통과를 해 나가는 건데 이때는 강력한 돌풍이나 극심한 천둥, 번개, 단시간 호우, 자 이런 현상들을 갖다 일으키는데 이걸 이제 달의 조라고 부르기도 하고 스콜라인이 통과한다고도 합니다. 이때 이게 통과해 나가던 대전은 순간 돌풍이 초속 20m가 넘는 아주 강력한 돌풍과 천둥, 번개가 발생을 했었죠. 이번에 강한 저기압의 중심이 만주에서 동진하면서 스콜라인의 말단 부분이 수도권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 시간대는 저녁 19시부터 22시 사이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대에는 초속 20m의 태풍급 돌풍이 불면서 강한 천둥, 번개가 예상됩니다. 기압계 특성상 지속되는 시간은 짧지만 강력한 기상현상이 예상되는 것이죠. 이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리고 10일은 본 저기압은 동쪽으로 빠져나가지만 후면의 2차 전선과 지형적인 영향으로 수도권, 충청, 전북 지역은 오전 중반부터 밤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날씨를 보입니다. 주로 하충만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강수는 아니고요. 강수량도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10일부터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시베리아 고기압 영향을 받으면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이 영상 11도 정도인데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낮 체감 기온이 3도에서 5도 전후로 매우 춥게 느끼겠습니다. 또 현재 단풍철이라 산행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10일날 산행은 추위 또 바람에 대비하시고 또 일찍 미리 하산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저기압이 동해로 빠져나가면서 급격히 발달합니다. 예전에 동해로 빠져나가면서 강하게 발달하면서 강풍이 부는 동해 선풍이 불면서 출어를 했던 동해안 어석 수백 척이 침몰했던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당연히 지금은 출어는 하지 않겠지만 동해안 지방으로 월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해안가에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10일부터 13일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고요. 금요일부터 기온이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다다음 주 월요일이죠. 17일에 또다시 한파가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날씨 변화도 심하고 기온 변화도 심합니다. 건강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